안녕하세요. 핵심수만 전해드리는 주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설날이 지나고 2월이 시작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꾸준히 미국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세가 한국장에도 이어져 좋은 상승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1월 코스피 코스닥장에서 하락하지 않고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수가 밀릴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 뛰어나고 얼마나 지수 대비 방어를 잘하느냐입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잘 버틴다는 말은 결국 상승장에서 더욱 상승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주가 등락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점 대비 10%가량 하락하긴 했으나 대다수의 주가가 20% 이상 급락한 것에 비해 준수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준수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기의 사업이 현금흐름 확보와 미래 사업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 칩 인덕터 등 수동 소자 사업 부문과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을 판매하는 모듈 사업 부문,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판 등 PCB를 생산하는 기판 사업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즉 당장 매출을 발생시켜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완성차에 필수로 요구되는 카메라 모듈도 생산하고 있기에 사업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에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월 19일 기사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 입찰에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리고 대만 업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테슬라 모델 3를 비롯해 전 모델에 적용되거나 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와 LG이노텍 모두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제품 중 LG이노텍의 납품 비율은 약 60에서 70%이고 삼성전기는 약 30에서 40%입니다. 그렇다면 왜 LG이노텍이 아닌 삼성전기에 지금 주목해야 할까요? 이는 바로 LG이노텍이 그간 카메라 모듈을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LG이노텍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삼성전기의 주가가 우상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테슬라는 지난해 100만 대 수준이었던 전기차 생산 능력을 올해 200만 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충분한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를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대한 수혜는 LG이노텍뿐 아니라 삼성전기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필수 부품입니다. 이미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테슬라 내에서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삼성전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기의 MLCC 또한 전망이 밝습니다. MLCC란 전자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류 흐름을 조절하고 부품 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을 뜻합니다. 자동차 또는 각종 전자기기들이 첨단화되면서 MLCC에 대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MLCC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삼성전기의 업계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MLCC는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IT 제품에 대한 MLCC뿐 아니라 전기차 등 각종 전장 관련 MLCC 또한 매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업계 1위는 일본의 무라타가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삼성전기, 그리고 3위는 다이오 유덴, 4위는 TDK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기는 국내 유일 MLCC 전문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MLCC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한몸에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 제품하면 삼성전기의 MLCC를 단번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LG보다 확실히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기를 재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ADAS 시스템은 미래 최고 먹거리입니다. 이미 자동차 배터리 분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LCC 분야에서 삼성전기의 역할은 독보적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는 MLCC 사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삼성전기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번엔 LX 세미콘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10만원대에서 머물렀으나 지난해 말 크게 반등을 줘 16만 8천원까지 찍고 현재는 13만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국내 최고의 DDI 팹리스 업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독보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롱런할 수 있습니다. DDI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뜻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라 TV, 모니터 등 각종 디스플레이 장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DDI 수요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X 세미콘의 실적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LG그룹에서 분리돼 LX그룹으로 편입된 후부터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즉 한국 대표 산업으로서 LX 세미콘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LX 세미콘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산자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K반도체 전략과 주요 과제 점검, 그리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협회는 2,200억 원을 투자해 중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팹리스 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융합얼라이언스 2.0을 운영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회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총 30개 기업과 기관이 이 협의체에 속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만 캡처했습니다. 보시면 팹리스 센서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은 단연 LX세미콘입니다. 산자부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업계 선두주자인 LX세미콘에 여러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이를 통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성장을 보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즉 LX세미콘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대기업들의 역량 일부를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까지 전수할 수 있도록 산자부는 빅플랜을 짜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의 반도체 산업 분야별 투자는 팹리스 39건, 소부장 18건, 디자인하우스 3건, 파워반도체 1건입니다. 즉 아직까지 한국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은 초기 단계입니다. 타 반도체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LX세미콘이 성장해야 합니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대기업이 차례차례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야 이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 그리고 LX세미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월 동안 정말 많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특정 섹터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에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국이 연휴인 동안 미국장은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등세가 한국장에도 긍정적으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가 확실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매수하려는 기업이 향후 5년 후에도 동일 섹터에서 강자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떠한 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려해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